자, 1번 문제 보면 1학년 학생은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이렇게 총 7명이 있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앉을 텐데, 자, 중요한 거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고,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면 1학년 한 명처럼,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하면 2학년 한 명처럼. 그래서 전체 학생을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3명처럼 총 5명이 원탁이 둘러앉는 방법은 5-1팩, 즉 4팩이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1학년 학생들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거 2팩, 2학년 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그래서 정답은 4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이 돼야겠네요. 정답은 96입니다. 자, 이웃하면 한 명처럼 취급하고 대신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경우 수를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2번.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 학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A와 B와 C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 D, E, F라고 할까요? 자, 이 6명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 탁자에 가와 나를 만족시키면서 둘러앉아 보죠. 자, A와 B는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A와 B를 한 명처럼, 그 다음에 자, B와 C는 서로 이웃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B와 C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일단 A와 B를 한 명처럼 취급하고, 우리 자 이렇게 합시다. C와 B는 이웃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맞죠? B와 C는 이웃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으니까, 자 일단 A와 B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 나중에 생기겠죠. 두 가지. 그 다음에 보세요. A와 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D, E, F가 이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C가 보세요. 자리가 하나, 둘, 셋, 자, 4개의 자리 있잖아요, 맞죠? 근데 B 옆에는 앉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3군데겠다, 맞지? 그러면 자, C가 B 옆이 아닌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는 3가지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C가 예를 들어서 C가 여기에 앉아볼까요? 그러면 이 3명, 나머지 DF만 남는 자리에 앉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설명해 주면 지금 자리가 6개 있는데, 만약에 A와 B가 이렇게 앉으면 C는 이 자리 중에 하나만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지. 여기 이 팩은 A와 B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고, 만약에 C가 여기 앉았다 치면, 자, 이 남은 자리 D, E, F에다가 3명이 앉으면 되겠죠. 3팩으로. 그래서 정답은 2팩 곱하기 3 곱하기 3팩으로 3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6개 의자가 있는데, 자, 6개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표현할 텐데, 자, 포인트가 여기네요.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을 할 겁니다.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할 거예요. 그럼 서로 곱해서, 자, 1부터 1, 2, 3, 4, 5, 6이 있는데, 서로 이웃한 두 수를 곱하면 12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12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2하고 6이 이웃하거나, 혹은 3하고 4가 이웃한 경우가 있잖아, 맞지? 그럼 이것만 아니면 되겠네. 어떻게? 첫 번째, 2하고 6이 이웃해 봅시다. 그럼 2하고 6이 이웃하면 2하고 6을 하나처럼 취급하면 된다, 맞죠? 그럼 6개 자리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5개 자리를, 왜? 2하고 6은 하나처럼 취급할 테니까 5개 자리를 원탁에 배열하면 5-1팩으로 4팩이 될 것이고, 그리고 2하고 6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죠? 2팩. 그래서 2하고 6이 붙어 있는 경우는 4팩 곱하기 2팩, 즉 24 곱하기니까 48가지가 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3하고 4가 붙어 있어도 이웃하면 12가 돼버렸죠. 역시나 3하고 4를 하나처럼, 즉 5개를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은 5-1팩으로 4팩 에다가 3하고 4를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 2팩까지 다시 곱해주고 48가지입니다.
자, 다만 지금은 2하고 6이 이웃하거나 또는 3하고 4가 이웃한 경우를 계산했으니 2, 6, 3, 4가 다 이웃한 경우를 다시 빼줘야겠죠. 자, 세 번째는 물론 이건 더 할 겁니다. 나중에 다시 2하고 6이 이웃하고 3하고 4가 이웃하도록.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를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죠. 4 빼기 1팩, 즉 3팩, 6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그러므로 6 곱하기 2 곱하기 2, 24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웃한 두 수를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는 48가지 더하기 48가지, 다시 겹치는 경우 24가지를 빼서 7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70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이웃한 수가 12가 돼버리는 경우니까 이게 되면 안 되죠. 즉 전체의 경우의 수 601팩에서 72를 빼줘야 찾는 최종적 정답이 되겠죠. 즉 5팩은 120에서 72 빼니까 정답은 48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문자가 small a, small b, large x, large y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중복 허락해서 6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할 거예요. 근데 양 끝에 모두 대문자가 올 거야. 대문자가 올 수 있는 경우는 large x, large y 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4개를 나열을 하는데, 자,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와 이 자리는 large x, large y 밖에 못 옵니다. 근데 중복 허락이니까 왔던 게 또 와도 되잖아? 그럼 여기는 2가지, 여기도 2가지가 되겠죠. large x 아니면 large y, large x 아니면 large y지 맞지. 그 다음에 나를 조건을 보면 small a는 한 번만 나오기로 했어요. 한 번만. 6개니까 2개가 비었죠. 2개가 비었죠. small a는 한 번만 나오기로 했습니다. 자, 이 넷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넷 중에 하나에. 그래서 small a가 들어갈 자리는 4가지가 될 거야. 4가지가. 왜냐면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small a가 여기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세 자리에는 이제 small b랑 large x랑 large y가 중복 허락해서 들어가도 되겠죠. 나왔던 게 떠놓지 말라면 그게 없죠. 중복 허락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 3가지, 역시 3가지, 역시 3가지, 27가지 남았죠. 그러므로 정답은 2가지, 2가지, 4가지, 27가지를 다 곱해주면 432가 되겠네요. 자, 5번은 1, 2,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하고요. 4개를 택해서 1로 나열할 건데 그 중에서 4천 이상의 홀수를 찾아야 돼. 4천 이상을. 그럼 4천 이상이니까 지금 0이 어차피 끼어 있지 않잖아? 그럼 4천 이상이니까 첫 자리는 4 아니면 5가 무조건 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4개를 나열할 텐데, 자, 홀수니까 4천일 때 끝자리는 홀수 1 아니면 3 아니면 5가 오겠죠. 1 아니면 3 아니면 5가 온단 말이죠. 그 다음 5천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1 아니면 3 아니면 5. 그러면 4자리 수를 찾을 텐데 4천 이상이니까 1000의 자리는 4 아니면 5가 오니까 2가지. 1의 자리는 1 아니면 3 아니면 5가 오니까 3가지가 된단 말이죠. 나머지 2자리는 아무나 들어 상관없단 말이죠. 즉 5가지, 5가지가 모두 가능하죠. 그러므로 2가지, 5가지, 5가지, 3가지. 정답은 15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은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다 맞죠? 간단하게 이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같은 문자가 2개, 2개씩이므로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맞죠? 그대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답만 찾으면 되겠죠? 약분했더니 5, 4, 3이 남았고 맞죠? 다시 2팩이니까 2로 나누면 2가지니까
정답은 3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7번도 6개의 문자를 그대로 나열할 텐데 6팩인데 나열하니까 같은 게 3개, 2개잖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정답은 60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1부터 6까지 6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만족시키도록 나열할 거야. 5개를. 만들 수 있는 모든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자, 가에서 보니까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대요. 근데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한대. 자, 우리는 5개의 수를 나열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자, 5개 중에 짝수를 선택하지 않거나, 나 먼저 보면요.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해야 된대. 자,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할 거야. 그럼 자, 우리 가나의 조건을 따라서 가봅시다. 첫 번째, 홀수를 홀수를 일단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을 할 텐데, 네, 홀수를 한 번 선택해 봅시다. 그럼 5개를 나열을 해야 되니까 짝수를 2개를 2번 선택해야 되죠. 그래 5개가 되니까. 그럼 홀수 하나 선택해 볼까요? 홀수는 1, 3, 5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고 짝수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돼. 즉 9가지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홀수가 3이고 짝수가 뭐 2랑 6 2개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야겠죠. 즉 30가지. 그래서 그 개수는 9 곱하기 30, 270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홀수를 3번 선택합시다. 3번. 홀수 3번 선택하면 짝수는 1개를 2번 선택해야겠죠. 자, 홀수 선택할까요? 3C2. 3C3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3개 다 선택해야 되니까. 짝수는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네. 즉, 3가지. 역시나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홀수가 1, 3, 5가 나오고 짝수를 2, 2를 선택했다면 나열하는 방법은 5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60까지.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3 곱하기 60, 180이 되겠네요. 근데 세 번째 보세요. 홀수를 5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홀수가 5개가 없으니까. 그럼 이건 불가능하다 맞죠? 만약에 홀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홀수 선택하지 않는다면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해야 된다 했거든요.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럼 5개를 다 치우기 위해서 2번만 선택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전체 개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270하고 180만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450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는 간단한 길 찾기 문제다, 그렇죠? 먼저 A에서 P로 갑시다. 자, A에서 P로 가는 건 4칸 가는 거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4가지가 될 거고 다음 P에서 B로 가는 건 이건 2가지밖에 없죠? 네, 형 이거 세봐도 금방 알 수 있겠다, 맞죠? 2가지에다가 4, 9, 2를 곱해서 정답은 8가지가 되겠네요. 자, 10번에는 이게 사탕과 구슬이 다르다 맞죠? 사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 구슬은 7개가 서로 같아요.
이걸 같은 주머니 3개에 남김없이 나눠 담을 건데 사탕과 구슬이 1개 이상씩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주머니가 지금 이 3개가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자, 같은 종류 구슬 7개를 넣을 건데 자, 집어넣는 방법은 사탕 3개는 서로 달라 맞지? 사탕부터 집어넣읍시다. 사탕을 1개씩 나눠 담는 방법은 지금 주머니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죠. 왜냐면 자 보세요. 사탕이 A, B, C라고 하면 주머니 같으니까 이게 A, B, C로 들어가던 자 A, C, B로 들어가던 아니면 B, A, C로 들어가던 똑같습니다. 맞죠? 서로 같은 경우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이제 주머니는 다른 주머니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같은 종류 구슬 7개를 집어넣을 텐데 1개 이상씩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 구슬 7개 중에 편하게 하나씩 먼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구슬은 서로 똑같으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1개씩 넣고 이제 구슬이 4개가 남았다 맞지? 4개를 이제 다른 주머니에 집어넣을 거야. 중복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잖아. H를 써야겠네. 네, 3H4가 되겠죠. 즉 얘는 6C로 바뀌고 15가지. 정답은 1 곱하기 15가 돼서 1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니까 일단 A, B, C, D는 모두 자연수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찾아야 되는데 가는 그냥 평범한 조건이 나왔지. 나를 보니까 절대값이 나오는데 어쨌든 5니까 절대값이 얘는 5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인수분해 합차를 쓰면 5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될 거란 말이야. 누가 봐도 제일 핵심은 절대값이잖아. 근데 자 A, B, C, D, E는 모두 다 자연수야 맞지? 그러면 자 여기 1, 5 아니면 5, 1이겠지. 1, 5 아니면 5, 1이란 말이야. 아니면 자, 여기 마이너스 5인데 부호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여기도 A 플러스 B하고 B 마이너스 A가 5가 되는 걸로 바뀔 거란 말이야. 여기도 1, 5 아니면 5, 1이겠지. 자연수니까. 그럼 첫 번째 자 1, 5가 되려면 불가능하죠. 5, 1이 되려면 A하고 B를 3하고 2로 해야겠다 맞지. 자 오른쪽에도 1, 5가 되려면 더해서 1이 될 수 없으니까 패스하고 5, 1이 되려면 자 A, B 가능한 게 빼서 1이 되려면 이번에는 2, 3이 돼야겠네. 자 A부터 E까지 더하면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3하고 2던 2하고 3이던 간에 A, B, C, D, E 이 합이 10인데 어쨌든 더하면 5잖아. 그럼 C, D, E의 합은 7이 되는 거야 맞지? 자연수잖아?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은 3H 7 빼기 4가 되겠지. 7 빼기 3 잘못 적었네요. 즉 3H4란 말이야. 15개가 되겠네. 15개는 자 3이 아니면 2, 3이잖아 맞지? 그래 정답은 15 곱하기 2가 돼서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다. 자,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자, n이 가조건을 보면요. n이 1, 2, 3일 때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4는 1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자, n이 1, 2, 3이니까 n이 1, 2, 3일 때 이거 어차피 모두 다 성립한단 말이야 맞지? 이 관계식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1이면
x2 마이너스 x1이 2보다 크나같고요. 2면 x3 마이너스 x2가 2보다 크나같고 3이면 x4 마이너스 x3이 2보다 크나같겠네. 그러면 자 우리 대소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면요. 대소관 나타내 보면 자 음이 아닌 정수잖아. 그럼 자, x2는 x1 더하기 2보다는 커나 같으니까 이 차이가 나겠다 맞지? 이 차이가. 그럼 자 x1은 어쨌든 0보다 커나 같을 거고 x1은 2보다 x1은 x1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어쨌든 x2가 더 크겠지. x3, x4로 표현될 거란 말이야. 근데 x4는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잖아. 맞지? 근데 자 x1에다가 x2는 x1 플러스 2보다는 크나 같죠? 근데 자 이 관계식을 다시 바꿔보면 x3도 x2 플러스 2보다 크나 같단 말이야. 근데 거기 다시 x2 자리에 x1 더하기 2를 집어넣어 주면 x3은 x1 플러스 4보다는 크나 같겠지. 그럼 x1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맞죠? 그 다음 거는 x1 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x4까지 표현해 본다면 이게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쨌든 전부 다 2 이상 차이 난다는 거죠. 2 이상 차이 나는 거.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의미하는 정수니까 끝에 0과 12만 보면 0부터 12까지 중에 뭐 찾아내는 것 같겠지만 전부 다 2 차이 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2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므로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0부터 12 중에 2 차라는 수, 그 개수들 중에 우리는 4개를 선택하면 되겠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인 것 같지만 최소한 2는 차이 나야 돼.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죄송합니다. 6, 7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7개 중에 4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정답은 210이 되겠습니다. 자, x는 1, 2, 3, 4, 4개의 원소를 가지는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지금 f1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거죠. 맞죠? 자, 언제나 이런 핵심을 생각해야 돼. 1, 2, 3, 4에서 자, 1, 2, 3, 4 x에서 x로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 자, 일단 우리 f1을 선택해야겠죠. f1을. f1은 자, 1, 2, 3, 4 중에 누가 될지 모른단 말이야.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될 테니까 이제 4가지가 될 거고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 F2, 3, 4만 연결하면 되겠네. 대응시키면 되겠네. 2, 3, 4를 누구한테? 1, 2, 3, 4한테. 단 항상 기억하자고 했죠. 이건 순서가 정해져 있고 중복이 가능하니까 H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 4, H, 3이 되겠죠. F2, 3, 4를 정하는 경우의 수. H, 자 4H3은 6C3이 될 테니까 맞죠. 정답은 4 곱하기 6C3만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뭐 이건 3팩, 3팩에 6팩이니까 뭐 다 날려버리고요. 654에다가 또 날렸더니 네, 정답은 80이 되겠습니다. 자, x는 1부터 5까지의 원소를 가지는데 가 조건 먼저 보면요. F1, F3, F5를 곱하면 홀수래. 여러분 곱이 홀수면 짝수가 하나라도 끼면 짝수가 되니까 가가 우리가 알려주는 건 뭐죠? 이 세 감 모두 다 홀수라는 거죠. 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F2와 F4를 비교하면 F4가 더 크대. 그리고 치역의 원소는 딱 3개랍니다. 자, 딱 3개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 어쨌든 대응시킬 때 지금 1 밑에다 적어볼까요? X에서 X로 대응을 시키는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을 시킬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가조건부터 다시 보시면요. 얘네들이 모두 다 홀수여야 돼. 그러면 하나의 홀수로 다 연결이 돼도 상관없겠죠.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자, 그 대응되는 홀수가 1개일 때입니다. 그럼 우리 다 무슨 생각해야 돼? 어떤 수로 대응될지 생각해야지. 1 아니면 3 아니면 5일 거잖아. 네. 3시 1 세 가지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요. 모두 3으로 대응이 됐다 쳐봅시다. 모두 3으로 대응됐다 쳐봅시다. 우리 치역의 원소 개수는 3개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2하고 4를 찾아내야겠죠. F2하고 F4를. 여러분 봐요. F2하고 F4는 당연히 같은 값도 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F2나 F4 중에 하나가 3으로 대응된다면 치역의 원소 개수가 2개로 끝날 거잖아. 맞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 2, 4, 5 중에 2개의 대응이 되어야 해요. 물론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4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겠지. 6가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18가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 경우로 갑시다. 두 번째 경우. 홀수 2군데로 대응될 수도 있겠죠. 홀수 2군데로 대응되면 자, 일단 2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1하고 3으로 F135가 대응된다 칩시다. 그럼 1하고 3에 1, 3, 5를 대응시키면 되기 때문에 2파이 3인데 조심해야 되죠. 이 2파이 3에는 이렇게 모두 1로 가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두 아니면 3으로 가든지요. 그러면 그 2군데, 그러니까 1하고 3으로 대응되는 2가지를 빼주셔야겠다 맞죠. 자, 이걸 계산하면 일단 18개고요.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자, 우리 치역의 원소는 3개가 돼야 돼. 그런데 이미 2개가 선택이 됐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제 F2하고 F4를 정할 때, 자, F2하고 F4를 정할 때, 지금 1하고 3은 선택돼 있으니까, 자, 1하고 3은 선택돼 있으니까, 나머지 2, 4, 5 중에, 어디로 더 갈지를 하나 더 선택을 하고요. 그대로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열이 아니라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3실이 뭐냐면, 지금 치역이 1하고 3으로 정해져 있으니, 지금 남아있는 2, 4, 5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실이 됐어요. 그럼 그 선택한 값이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F4가 무조건 4로 가겠죠. 이제 더 커야 되니까. 그럼 2는 1 아니면 혹은 3으로 대응될 테니까 다시 그 2가지 경우를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6가지.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다시 곱해서 108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홀수가 잘 안 적히네요. 홀수 3개인 경우를 봅시다. 홀수 3개인 경우는 그럼 F1, 3, 5를 치역의 1, 3, 그러니까 1, 2, 3, 1, 3, 5를 치역의 1, 3, 5로 그대로 대응시키면 돼요. 뭐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까 그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300. 6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치역의 원소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F2하고 F4는 1, 3, 5로 무조건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1, 3일지, 3, 5일지, 1, 5일지만 정하면 되겠네. 사실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방금. 식으로 표현한다면 3C인데 이건 1, 3으로 가든지 1, 5로 가든지 3, 5로 가야 돼. 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즉, 세 가지. 그러므로 마지막 경우는 18가지가 됩니다. 정답은 18 더하기 108 더하기 18 144가 되겠죠. 자, 15번 문제 보시면요. 자, 4명 학생 A, B, C, D에게 검은색 모자 6개하고 흰색 모자 6개를 자, 나눠줄 겁니다. 남김없이 나눠줄 거고요. 같은 색 모자 길이는 구분하지 않는데. 자, 첫 번째. 각 학생은 1개 이상 모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 A가 받는 검은색 모자의 개수는 4개 이상이야. 그러면 A는 자, 4개 또는 5개를 받아야 돼. 왜냐면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를 포함해서 2명 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받아야지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자, 우리 경우를 나눠 생각해 보자. A가 자, 검은색 모자 4개를 받을 거야. 그러면 이제 학생이 지금 자, B, C, D가 또 있잖아요. 자, 나머지 3명 중에 검은색 모자를 2개를 받아야 돼. 누가 받을 거예요? 3가지. B 아니면 C 아니면 D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예를 들면 자 보세요. A, B, C, D에서 검은색 모자 4개, 검은색 모자 2개, 0개 받을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흰색 모자를 받아야겠죠? 그 각각 흰색 모자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합은 어쨌든 6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지 보이죠? 자, A는 0부터 3까지 가능할 거고 B는 0부터 1까지 가능할 겁니다. C하고 D는 하나 이상씩은 받아줘야 돼. 그럼 뭐 하나라도 받아야 되니까 가조건에 어긋나지 않겠죠. 자, B가 자, 첫 번째 받지 말아 봅시다. 흰색 모자를 받지 말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 C를 1 플러스 C 프라임으로 D를 1 플러스 D 프라임으로 모두 0보다 크나 같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A, 자, C, C 프라임, D 프라임이 되겠죠. 이걸 만족시키는 게 4개로 바뀔 거란 말이었죠. 그럼 그 순서상 개수는 네, 의미 아닌 정수 개수 3H4가 될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역시 한 가지를 빼야 되죠. 어떤 경우입니까? 4개, 0개, 0개를 받을 수가 없죠. A는 4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경우 한 가지를 뺀 거야. 네, 14가지입니다. 만약에 B가 하나를 받아볼까요? B가 하나 받으면 A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이 3이 될 거고 순서상 개수는 3H3이 되겠죠. 이때는 따로 뺄 필요가 없죠. 왜냐면 A가 3개를 받아도 되니까. 그러면 10가지 아니면 14가지죠. 여기다가 다시 자 곱하기 3을 해줘야겠죠. 자, 왜 곱하냐면 3을 왜 곱하냐면 아까 보셨지만 네, 2개를 받는 학생 A가 검은 모자 4개 받는 건 확정이고요. B, C, D 중에 2개를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표현한 건 B가 2가지를 받는 경우만 적어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2가지를 받는 학생이 C가 될지 D가 될지 B가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3을 곱해준다. 그래서 72의 경우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경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받아볼게요. 자, 어쨌든 A는 검은색 모자 4개를 받을 거고 B, C, D 학생들이 검은색 모자를 받을 텐데 한 개 한 개씩만 받아볼게요. 어쨌든 2개가 남아 있으니까 맞지? 한 개 한 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개 한 개를 받는 경우의 수는 B, C, D 3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B, C 아니면 C, D 아니면 B, D가 될 테니까. 자, 세 가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뭐 B하고 C가 한 개씩 받았다고 칩시다. D는 검은색 모자를 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2명 중에 한 명만 자 지금 흰색 모자를 하나씩 받을 학생 정하는 경우 수 세 가지를 먼저 정해줬었고요. 근데 B하고 C가 둘 다 흰색 모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없죠. 자, A를 포함해서 2명만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학생을 정해야겠네. B하고 C 중에 2명 중에 1명. 다시 2를 곱해야겠죠. 그리고 역시 흰색 모자를 이제 나눠주도록 합시다. 흰색 모자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흰색 모자를 자, 더 많이 받는 학생을 정할 텐데 A가 받는 모자의 개수를 스몰 a로 표현하고요. 이제 검은색 모자를 흰색 모자보다 더 많이 받을 학생, 뭐 이번엔 B로 정해봅시다. 를 제외하면 C하고 D한테. 왜냐면 얘는 0개만 줘야 되죠. 0개만 줘야 되니까. 주면 흰색 모자를 주면 안 되잖아, 맞지? B가 이제 검은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럼 A하고 C하고 D를 정하면 6개가 된단 말이에요. 역시 치워나겠습니다. 자, C를 C' 플러스 1, D를 D' 플러스 1로 바꿔서 표현하면 자, A하고 C'하고 D'를 더해서 4개만 만족시키면 된다. 그죠? 그러면 네, 3H4가 될 텐데 역시 이때도 요건 빼야 되죠. 네, A한테 4개를 줘버리면 네, A가 검은색과 흰색 모자 경우의 수가 같으니까 한 가지를 빼겠습니다. 14가지. 그러면 아까 3 곱하기 2에서 다시 14까지 곱해주면 84라는 경우수를 찾겠네요.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72였고요. 두 번째는 84가 되겠죠. 자, 이건 아직까지 A가 검은색 모자를 4개 받은 경우밖에 찾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엔 A가 검은색 모자를 5개 받아봅시다. A가 검은색 모자를 5개 받을 거예요. 자, 검은색 모자가 1개 남았잖아? 그럼 B하고 C하고 D 중에 한 명한테 줘야지. 그죠? 그럼 3명 중에 1명을 선택하니까 다시 3가지에다가 그럼 역시 B가 뭐 받았다 쳐볼까요? 자, 그럼 A한테 또 모자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한테 또 이렇게 또 흰색 모자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C, D를 더하면 역시 6개가 돼야겠죠. 또 이들도 치환해서 표현할게요. A와 이렇게 다시 C는 C' 플러스 1로 D는 D' 플러스 1로 음에는 정수 개수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A 플러스 C' 플러스 D'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순서상 3H4. 근데 여러분 이때는 1을 뺄 필요가 없죠. 아까 전에는 4개, 0개, 0개 줘버리면 A가 흰색이랑 검은색 같았지만 이번엔 상관없잖아. 5개나 들고 있으니까. 그대로 3H4 15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3가지하고 15가지를 그대로 곱해주면 4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72, 84, 45의 3가지 경우를 그대로 더해주시면 정답은 네, 201이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조건들을 파악을 해보고 각 경우의 수를 좀 복잡하지만 나눠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16번은요. 자, x3x 플러스 1의 8제곱에서 x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면 되겠네. 간단히요. 자, 일반항을 만들어 볼까요? 8CR에 3x에 8-r제곱 1이 r제곱. 자,
8cr 곱하기 3의 8-r제곱 x의 8-r제곱이 되겠죠. 네, 뭐 1의 r제곱은 1이니까 특별히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x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x의 개수는 r이 얼마일 때? 7일 때죠. 맞죠? 즉 8c7 곱하기 3의 8-7제곱 곱하기 x가 될 테니까 여기 답이 되겠네. 자, 8 곱하기 3, 24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x-6제곱과 2x 플러스의 7제곱 전개식에서 x제곱 개수를 찾으려면 우리 각각의 일반항을 만들어서 그 곱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x-6제곱부터 만들어 볼까요? 6cr에 x의 6-r제곱 마이너스 1의 r제곱과 2x 플러스의 7제곱은 7c 조심해야 될 거예요. 똑같은 문제 r을 쓰면 안 된다 맞죠? 서로 같으란 보장이 없으니까 자 s를 써서 2x의 7-s제곱 곱하기 1의 s제곱. 자 개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건 6cr 곱하기 마이너스 1의 r제곱. 그 다음에 뒤에서도 먼저 개수를 데리고 올게요. 7cs의 2의 7-s제곱. 자, 1의 s제곱 역시 1이니까 특별히 적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시 곱하기 x의 6-r제곱, x의 7-s제곱. 즉, 자, x의 이제 여기만 정리를 좀 합시다. x의 13 마이너스 x의 13 마이너스 r 마이너스 s가 되겠죠. x 제곱의 개수를 찾으래. 여러분 r은 0부터 6까지의 정수, s는 0부터 7까지의 정수죠. 근데 13 마이너스 r 마이너스 s가 2가 돼야 되니까 r 플러스 s가 뭐 11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능한 r과 s의 순서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r이 4일 때 7도 될 거고, 맞죠? 아니면 5일 때 6도 될 거고, 6일 때 5도 가능하겠죠. 이제 r이 7이 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맞죠? 그러면 6c 4, 자, 4,7부터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의 4제곱 곱하기 7c 7 곱하기 2의 7 빼기 7제곱 또는 5, 6도 적어보자. 식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6c5 곱하기 마이너스 1의 5제곱 곱하기 7c6 곱하기 2의 7-6제곱 더하기 6c6 자 6,5일 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의 6제곱 7c5 곱하기 2의 7-5제곱 자 이것만 그대로 더해주면 정답이죠. 그럼 왜 더합니까? 동류항이니까 x제곱의 항이 동류항으로 여기 나왔을 때 개수는 그걸 다 더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 계산을 생략하고요. 정답은 15가 됩니다. 자, 18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분의 a의 5제곱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와 x개수가 같다고 했어요. 그럼 일반항을 만들어서 x제곱분의 1의 개수, x의 개수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5cr에 x제곱에 5-r제곱 그리고 x분의 a의 r제곱이 나왔죠. 자, 5cr에 곱하기 x에 2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10 빼기 2r제곱 a의 r제곱 그럼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r제곱이겠네. 즉 5cr 곱하기 a의 r제곱 곱하기 자 x의 지수끼리 서로 더해주면 10 빼기 3r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의 마이너스 2제곱과 x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 맞죠? r은 0부터 5까지의 정수가 될 거고요. 첫 번째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만들려면 즉
10 빼기 3R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R이 4가 되겠다 맞죠? 그럼 그때 개수는 5C4 곱하기 A의 4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는 10 빼기 3R은 1일 때, 즉 R이 얼마일 때? 3일 때 5C3 곱하기 A의 세제곱이다 맞죠? 이게 서로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즉 5C4 곱하기 A의 4제곱이 5C3 곱하기 A의 세제곱이니까 등식을 만들어서 A만 구해주면 끝나겠네요. 자, 양수니까 막 나눠도 되겠죠? 여기 A고요. 5C4는 5, 5C3은 네, 뭐 5, 4, 2. 자, 계산해보면 자, 나누면 10이 되죠. 그래서 정답 A는 2가 되겠습니다.